안녕하세요. NH아몬디 자산운용 박동우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구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닌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린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산업의 규제는 동시에 산업 생태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을 보면 전력, 난방 다음으로 운송, 수송이 25% 정도 차지합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송 부문의 실효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이동을 시작한 것인데요. 전기차는 3단계를 거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보조금을 주는 유인 정책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2단계는 탄소 감축에 미달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강제 생산, 3단계로는 2025년 이후에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자동차 판매를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석유 자동차의 생산 중단은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독일, 인도, 프랑스, 그 외 많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기차는 올해 약 420만 대, 2030년에는 4,700만 대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국내 정유 4사는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0년 후에 태어날 아이들은 자동차는 석유가 아닌 전기로 움직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 규제 강화가 기존의 통상적인 관념과 산업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잠시 테슬라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10년 전인 2010년 6월에 상장했는데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22억 달러, 폭스바겐은 400억, 현대차는 257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가 10년 동안 187배 성장했습니다. 동기간에 폭스바겐은 2배가 조금 넘었고 현대차는 30%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기차 하면 2차 전지 배터리가 꼭 따라옵니다. 전기차가 실이면 배터리는 바늘입니다. 충전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는 2027년부터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넘고 2030년에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1.7배 이상 시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LG화학이 전년 동기보다 거의 100% 성장해 점유율 25%로 1위입니다. 4위 삼성 SDI와 6위 SK이노베이션을 합치면 전 세계 전기차 세대 중 한 대 이상의 우리나라 기업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규제가 산업과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는 자동차 하나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E100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애플, 구글, BMW 등 많은 기업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68%를 차지합니다. 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 풍력발전이 확대되고 새로운 에너지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태양광이 80%, 풍력은 약 40% 정도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화석 연료보다 더 싸질 것입니다. 관련 기업의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들입니다. 축산업 또한 환경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축산업의 생산,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량으로 목축하고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가축의 소화 과정과 분뇨 등에서도 막대한 탄소가 발생합니다. 축산업에서도 온실가스로 인해 대체육 시장으로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육식에 대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으로 산업의 생태계가 이동하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비단 자동차, 태양광, 대체육 등에 국한하지 않고 전 산업에서 그린으로의 이동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린 스탠다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 하면 수소가 떠오릅니다. 현대차 그룹은 1998년에 연료 전지 조직을 만든 이후에 지금은 독보적으로 수소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7조 6천억을 투자해 50만 대의 수소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위해서 수소 충전 설비 사업을 하고 있고 더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수소 전기차 차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소차는 특히 상용차 부문에서 양산을 시작하는데 배터리 전지를 사용할 경우에 상용차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따라서 상용차에는 수소가 훨씬 적합합니다. ESG와 친환경 사업에서 SK그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SK그룹은 작년부터 계열사의 핵심 경영 지표에 ESG를 50% 수준으로 반영하고 친환경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친환경으로 전환하지 않는 에너지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선박에 사용되는 기름의 유황 성분을 낮춘 저유황 중유 생산에 1조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유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연간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린으로 공정을 전환하는 비용이 곧 기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화그룹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태양광 모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은 향후 5년간 태양광 패널 5억 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미국과 유럽의 태양광 시장이 각각 51%, 2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과 관련한 친환경 비즈니스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요. 효성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에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은 우리 주변에서 흔한 일반 페트병에서 실을 뽑아냅니다. 리젠이라고 불리는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원사입니다. 아디다스, 자라를 비롯해서 여러 글로벌 패션 기업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첨단 기술 분야를 비롯해 실생활 분야에서도 친환경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고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방역이 글로벌 표준이 되었듯이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표준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회사가 출시한 상품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